바이러스를 통해 시험지의 초안을 빼낸 피고인은 학생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이를 인쇄합니다. 빼낸 시험지를 통해 피고인은 성적이 크게 상승하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고인은 지금 극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변한 이유는 낮은 성적 때문이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증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진술하세요, 피고인. 그 애가 시켰어요. 그 애가 누구죠? 시험지를 빼돌리라고. 전희등입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난 그냥 인정하시죠, 피고인.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언이 있었는데도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저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 범위 타당합니다. 근데 폭력 그건 뭐 그냥 장난이었죠. 장난이라고 했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장난이라며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나파도 양을 정말 싫어했겠군요. 이거야 제가 만약 인류였다면. 죽이고 싶다고 할 만큼요. 그렇죠? 증인, 절도범이 김일양을 쫓겼다라고 증언했는데 어떤 모습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후에 생겼나 보지.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지만 그뿐이지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서 툭 하고 쳤는데 억 하고 죽었어요? 자, 고등부 형사 부문 네 번째 팀입니다. 우리 영광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렬로 쭉 서신 다음에요. 준비한 구호와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저희는 영광여자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 YCJ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부 생략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YCJ 주평한토. 민망할 것 같아요. 빨리 박수 보내주세요. 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지 시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여자고등학교 YCJ입니다. 우선 사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0일 피해자 나파도와 피고인 김희우는 동급생들과 함께 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 안에서 나파도의 지갑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 나파도는 평소 학교폭력으로 피고인 김희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나파도는 피고인 김희우가 지갑을 도난한 범인이라 의심하여 폭행 및 협박을 배 안에서 다시 가하게 됩니다. 다음 날 4월 11일 새벽 3시경 김희우가 지갑을 돌려주겠다며 나파도를 불러내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김희우가 나파도를 밀치게 되면서 나파도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나파도의 사망이 인정되면서 공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학생들이 법과정치 교과 내용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중에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동일하나 고의 여부에 따라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데 김희우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 살인,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검사 측에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였으며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음을 변호사 측에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수정된 부분과 생략된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5월 2일 부산지방법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7 고압 1234 피고인 김유에 대한 살인죄에 관한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희우에 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김희우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희우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00428입니다. 이 사건 외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 요지를 제기하여 주십시오. 예. 2017년 4월 10일 피고인 김희우와 피해자 나파도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 나파도의 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파도는 평소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김희우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돈을 훔친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희우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다그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고인 김희우의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가 파손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김희우는 나파도에게 더 큰 분노와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준비된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바다로 빠뜨렸습니다. 피고인은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김희우는 위의 고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피고인 김희우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피해자 나파도를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파도가 먼저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 것뿐입니다. 피고인 김희우와 변호인은 재판 전 특별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에 형법 제250조의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 범위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격한 정당방위인가 살인 범죄인가입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살인이 아니라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 침해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증거 목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증거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불러낸 문자 메시지, 사건 전날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돈을 훔친 절도범의 자백 진술서와 목격자 김다범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목격자 김다범, 절도범의 자백을 받은 경찰 차경희를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제출할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과 피고인의 학급 친구 이학급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님, 검사의 증거자료 일체와 증인의 진술조서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종료합니다. 제2차 공판은 5월 11일 오전 10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5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7 고압 1234 피고인 김희우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희우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000428입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김다범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 김다범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해자가 배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셨죠?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저녁 7시에 부산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다른 애들은 모두 잤고 저랑 제 파도를 포함한 제 친구들 6명 정도는 밤새 놀고 있었죠. 한 새벽 3시쯤이었나? 파도한테 김희우가 나오라는 문자를 받고 나가고 저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진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고인 김희우를 만나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건가요? 네, 파도는 김희우의 문자를 받고 나갔고 저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이었어요. 파도는 거기에서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전 진짜 놀라서 1층으로 다급히 내려갔는데 거기 김희우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라가지고 김희우한테 뭘 했냐고 막 추궁을 했는데 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김희우가 파도를 죽인 것이 확실해요. 증인 진정하세요.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나파도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점퍼요. 그 영화에 전지현이 입고 나와가지고 파도가 한동안 따라 입고 다녔거든요. 그 떨어지는 장면은 너무 빨라서 못 봤지만 떨어지고 나서 등에 호랑이 그림이 박힌 걸 보고 바로 파도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렇군요. 증인의 말을 정리하자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냈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봉변을 당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먼저 그것도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녘에 은밀하게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평소 피해자 나파도 양과 친밀히 지내며 김희우 양에게 폭행을 가했습니까? 파도랑 저야 완전 절친한 사이였고 근데 폭력 그건 뭐 그냥 장난이었죠. 장난이라고 했습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장난이라며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고 증인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모두 진정하십시오. 검사 측 주장 인정합니다. 변호인, 피해자 및 증인 학교 생활이 본 사건과 관련 있습니까? 네, 본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건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증인 김다범은 나파도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폭행에 동참했습니다. 제출한 영상 띄워주십시오. 증인은 나파도가 피고인 김희우를 만나러 왔고 자신은 화장실로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셋이 만난 건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저 진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파도는 분명히 김희우의 문자를 받고 혼자 나갔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건 시각과 영상을 찍은 시각이 맞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배 안에서도 학교폭력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학교폭력 설문지에 따르면 나파도와 김다범, 그 외 몇 명이 김희우를 폭행한 주요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을 추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도 할 말 있습니까? 네, 증인은 피해자가 배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까? 봤다니까요. 김희우가 밀어서 죽인 거라고요. 그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미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이하급은 증인석으로 나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신문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현재 피고인과 같은 반이고 지난 4월 수학여행에 함께 간 것이 맞습니까? 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김희우는 자고 있던 저희들을 깨우고 나파도가 바다에 빠졌다면서 어떡하냐고 말했어요. 피고인의 표정이나 말투를 자세히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엄청 다급해 보였어요. 별로 친하진 않지만 평소와 다르게 말이 빨랐고 말이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상황상 피고인 김희우 양이 피해자 나파도 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김희우는 나파도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다면 저희에게 파도가 빠졌다고 알리지 않았겠죠.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에서 추락한 뒤 피해자의 신원을 걱정하였고 피해자가 빠졌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상황상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기를 바랬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김희유 나파도 양과 같은 반 친구라면 김희유 양이 나파도 양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자주 봤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나요?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심했나요? 네. 네, 가끔 너무 심해서 제가 말리고 싶었지만 나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어요. 만약 증인이 김희유 양처럼 나파도 양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파도 양에게. 물론 저도 나파도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 김희유처럼 당했다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만약 그랬다면 나파도 양을 정말 싫어했겠군요. 그거야 제가 만약 이유였다면. 죽이고 싶다고 할 만큼이요. 그렇죠? 이 있습니다. 검사는 감동적인 언변으로 증인을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반대 신문의 경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유도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은 살해 동기 중 하나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이의를 기약합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증인은 피고인 김희유였다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배에서 추락했을 때 진정으로 걱정하고 슬퍼했을까요? 아니요. 증인, 피고인 김희유 양은 친구들을 깨워 나파도가 빠졌다는 것을 알린 후에 신고를 했나요? 신고하는 모습은 못 봤어요. 선생님께는 알렸나요? 아니요. 제가 잠에서 깨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김희유는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후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어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알렸던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사건 전날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영상 속 피고인은 위를 올려다보고 두리번거리는 등 선내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해를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이 있습니다. 단지 이 영상만으로는 살해를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본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차경희는 증인석으로 나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 차경희 씨, 현재 어디에서 근무 중입니까? 부산광역시 도랑경찰서의 경위직을 맡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절도범의 자백을 받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4월 17일 서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지. 그러다 겨우 고등학생 정도로 보인 아가 와가 지가 돈을 훔쳤다 하는 게요. 표정이 막 장난이 아니라. 그래가 지가 심각성을 깨닫고 그 어린 놈의 자백을 들었지. 가가 말하기를 4월 10일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돈을 훔치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떤 막 실종되고 이래가 막 놀래가 자백하러 왔다 하는 게요. 자백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가 탔던 배 아들이 좀 심상치 않았다 그래. 어떤 한 명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못 살게 구는데 나가 또 되게 착해. 근데 가가 돈을 훔치고 그 착한 아가 의심을 받으니까 막 개패듯 맞은 기라. 그래가 지가 죄책감도 들고 뭐 사람도 실종되고 극한 게 지 때문 아닌가 뭐 그래가 왔나 보지. 그렇군요. 피고인 김희유의 살해 계획성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를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피고인은 새벽 3시 2분에 피해자에게 갑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훔친 사람은 김희유 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그 시간에 피해자 나파도 양을 갑판으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절도범이 김희유 양을 찾겠다라고 증언했는데 어떤 모습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래 생겼나 보죠.
질문에 알맞게 대답해 주십시오. 걔가 선내 식당에서 음식을 들고 가다가 저 아랑 부딪혀가 음식 다 음식 다 쏟아 뿌렸는데 저 아가 미안하다 지옷 빌려줄게 옷 다 닦아줄게 이러고 음식 다 치웠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럼 그런 아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그거는 지가 판단할 게 아니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 시점에 배 안이라고 가정하면 절도 후의 자백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겠죠. 아니 앞으로 수학여행 내내 앞으로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힘 당할 바에야 내가 훔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범행을 위해서 거짓 문자를 보냈다고 확신하십니까? 꼭 그렇게 확신할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에 대한 증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문자의 동기 측면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더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증인 신문을 종료합니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7 고합 1234 피고인 김희유의 살인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희유이고 주민번호 앞자리는 000428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평소 나파도양에게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왔던 것 같군요. 당해왔던 것 같군요가 아니라 당해온 거예요. 피고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끔찍하게 싫었어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심하게 폭력을 당했으니까 너무 화가 났고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배에서 밀어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검사님 말씀처럼 밀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민 것뿐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지만 그뿐이지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서 툭 하고 쳤는데 억 하고 죽었어요?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라? 네,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자기 이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당한 법익 침해를 일부러 유도했다면 그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건 더 맞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냥 돈 줘버리면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줬나요? 네. 돈을 줬는데도 맞았다는 건가요? 네, 건방지다고 때렸어요.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까지 막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밀쳤을 뿐입니다. 분명 사건이 발생한 선박에는 안전바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밀침으로 그걸 넘어가 바다로 빠졌다? 이해할 수 없군요. 아니 저도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밀쳤을 뿐이에요. 그뿐입니다, 진짜. 그렇군요. 피고인, 만약 바다에 빠진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허우적거리겠죠? 그렇죠. 고개를 하늘로 쳐올리고 말이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서 빠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피해자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피고인은 등을 위로 향하게 하고 고개를 하늘로 쳐올릴 수 있나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목격자 김다범의 진술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의 등을 보고 빠진 사람이 나파도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하늘로 쳐 올립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게다가 밀쳐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던 나파도양인데 그렇게 쌩쌩하던 피해자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였단 말입니다. 마치 시체처럼. 이상하지 않나요, 피고인? 잘 모르겠습니다. 김다범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일까요? 그거야 모르죠.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다로 떨어진 장소는 갑판 1층이었고 부딪힐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다에 빠질 때 이미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피고인?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피해자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도 과실치사도 아닙니다. 분명한 살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질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피해자 나파도양에게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았었죠? 네. 돈을 그럼 그냥 무작정 의심을 했어요. 피고인 그럼 나파도양을 불러낼 때 왜 자신이 절도범이라고 했나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냥 돈을 줘버리면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고. 더 맞다는 이유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사실 파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 파도가 돈을 훔쳤다고 했을 때도 맞았었고 그 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맞았고요. 그럼 어쩌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나요? 제가 돈을 주려고 불러냈는데 파도가 왜 돈을 훔치냐면서 저를 때렸어요. 진짜 이대로 가다가 맞겠다 싶어서 그때 밀쳤는데 진짜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은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냥 저를 방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파도를 밀치고 나니까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도가 오히려 좀 더 큰 일을 당할까 봐 무섭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가서 알렸고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심시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 예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칭하면서 2차 만남을 유도했던 것은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이를 빨리 무마하고 싶은 생각에 행했던 것입니다. 2차 만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행동을 한 후에 오히려 피해자를 걱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주위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에서 의도적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이 아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사건 당일 CCTV에서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요. 심심해서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시각은 8시 50분인데 그때는 학생들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했던 시간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했던 피고인이 왜 바깥에 나와 두리번거렸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피고인은 여러 대의 CCTV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상에서 무엇인가 가방에서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뭘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바다에 빠진 것과 관련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피해자가 의식불명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네요? 검사 측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제주신문은 주심을 예의하여 유도신문이 금지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물건 현재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 분명히 피고인이 배 안에선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하성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선 발견되지 않은 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 및 구형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 김희우에 대한 진술 및 구형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폭력이 아무리 괴롭다고 하여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범행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훔쳤다고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자극했고 이는 폭력을 유발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의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능력 상태의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은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해당될 수도 없습니다. CCTV에 보인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과 거짓 메시지 등 여러 사건 정황을 미뤄봤을 때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철저한 계획에 이루어진 살인입니다. 이에 형법 제250조에 의거 살인죄로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장기 6년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지금 이 사건은 살인 혹은 과실치사라는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안에 피고인의 상황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고인의 아픔과 고통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나파도 양과의 침착한 대화를 통해 지긋지긋한 고통을 멈추려 하였으나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겠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당했고 이것은 그 당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런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나파도 양에게 분노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증인 이학급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릴 때의 표정은 살해보다는 걱정이 가까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선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부디 피고인의 그간의 괴로움과 그 당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리를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의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너무 서툴고 무서워서 그냥 파도에게 과도한 대처를 한 것 같아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만약에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은 파도의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진짜 죽고 싶었던 때가 많습니다. 부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났습니다. 판결은 5월 31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7 고합 1234 피고인 김희우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반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가능성이 그칠 뿐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이 폭력을 유발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부당함에 이르면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둘째,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가라는 점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밀쳤다고는 하나 선박의 구조상 안전바를 넘어갈 정도의 힘을 가했다는 것은 방해의 범주를 넘어선다. 더불어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바 방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 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의도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용한다. 피고인이 사람들 시선을 피해 선내 CCTV 위치를 확인한 CCTV 영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장소가 심히 어둡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는 점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분명한 사실과 용하자 봤을 때 그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속적인 폭행이 두려워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두려워함에도 사람들이 선을 피해 어두운 곳에서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점은 피고인의 거짓 메시지의 동기에 악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왔고 선박 내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점과 아직 미성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60조 2항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를 내린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희에게 형법 제250조
250조에 근거하여 살인 유로 징역장기 5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선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문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송달합니다. 피고인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것으로 본 재판을 종결합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발표팀 영광여자고등학교의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재판 잘 봤습니다. 시나리오와 관련을 해서 다른 팀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 법률 용어 구사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면 신문과 신문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중간에 피고인 신문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행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은 신문이 맞고요.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통상적으로 증인이 나오거나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 측에서 신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 다시 반대 신문을 하고 신문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그 재판부에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증인마다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감안하고 그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판부에다가 제가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증인이 나왔는데 검사가 질문을 하고 변호인 측에 질문을 해도 재판부에서 궁금한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통상적으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누가 썼나요?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류 좀 찾기 힘들 정도로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손을 본 것처럼 잘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저는 이렇게 앞선 설명을 못 듣고 시체를 바로 밀어서 떨어뜨렸느냐 아니면 이게 중간에 선박에서 싸움을 하고 검사 측의 주장은 죽여서 던졌다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체를 봐야 되는데 시체가 어딨지라고 보니까 실종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사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검사로서는 이걸 증명해내기라고 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여러 가지 점들을 잘 증명해내므로 인해서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낼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또 단어 사용 부분에서 증거 능력과 증명력 부분 98페이지 시나리오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다음에 참고를 해서 있습니다. 단지 이 영상만으로는 살해를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만약 이게 또 다른 곳에서 쓸 일이 있으면 좀 참고해서 바꿔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98페이지에 있는 증거 능력 판단 문제나 증명력 판단 문제 이런 분들을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을 이제 처벌하는 거고요.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 팀이 하는 그 재판 절차를 보면 일단 증거 목록 제출이라는 걸 했고요. 또 변호인 측에서 검사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니까 열람 등사라는 걸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 모든 무기는 이제 검사가 갖고 있죠. 그 검사가 갖고 있는 걸 보아야만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변호인은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미사전에 열람 등사에서 봐야 됩니다. 검토한 다음에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짜임새 있게 잘 갖췄습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 사건 판결을 보면 검사 공소 사실하고 뭔가 좀 다릅니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흉기로 알 수 없는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소 사실에는 범행 방법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흉기를 써서 가격을 했다. 뭐 어디를 가격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흉기라는 부분이 적혀 있는데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피고의 신문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의 주장은 어쨌든 흉기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 부분이 혹시 아니면 판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지금 입증이 안 됐다고 보고 피고인이 인정한 바대로 밀쳐서 범행 방법이 밀쳤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CCTV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분명히 그 CCTV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 판결을 할 때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판결 내용 중에와 관련해서 공소 사실에 들어있는 흉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CCTV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흉기는 일단 뭘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에 넣지 않았고, CCTV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가방에서 김희유가 망치를 꺼냈다가 넣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망치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도 하고, 김희유가 나파도를 때리고 가격하고 민 곳이 CCTV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망치로 정확히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알려드림 차원에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긴 한데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증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결문 취지를 보면 CCTV를 증거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고, 다만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판결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보통 이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경찰 아저씨가 약간 수위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나가지고. 자, 다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는데 6시간이나 걸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줬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팀까지 모두 경연을 마치고 다섯 번째 팀 물금고등학교 발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테고요. 아이씨, 누가 뭔 지랄이야. 시원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징계 공고문에 익명 처리된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하굣길 교문 앞에서 그 얼굴에 욕보이는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새빛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조열굴 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조열굴 양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짝꿍녀 양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어 짝꿍녀 양은 비난의 하산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연기야? 피고인 조용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주위 친구들이 친한 친구에게 징계를 먹인 나쁜 년이라며 수군대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질 지경에 놓여 며칠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조열굴 양은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증인의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이중의 선수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조열굴과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조열굴이 나쁜 학생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사실입니다. 단지 조열굴 양에게 보복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검사는 지금 피고인에게 너무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보복하는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저는 외부자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학교에 항의해주기 바라야 할 행동입니다. 절대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